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네, 우한폐렴 확진자가요, 2천여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원인,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는 29일 문재인 퇴진 광화문 국민대회를요,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대회로 열게 됐습니다. 이 밖에 우한폐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유통일당 성창경 공천관리위원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3.1절 국민대회를 유튜브로 대처하게 됐죠? 네. 오늘 아침에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그리고 이제 범투본 관계자 응천서님과 이계성 천주교 대표 등 해서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상황이었고요. 네. 원래 29일 날 또 3월 1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한폐렴이 뭐 1,500명 확진자가 넘어섰고 네. 우선 사망자만 하더라도 13명이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공포 지수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집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 해서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고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 특히 우한폐렴에 대한 대처하는 것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쌓이는 울분들을 오히려 안전하게 댁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취지가요, 그 우한폐렴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그 국민 여러분들의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유튜브로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장소 공개가 사실 조금 일부 노출이 되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좀 위원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집회는 기본 취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 국내 우파 유튜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연사 몇 분이 나서서 설명하는 또는 연설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내도 아주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좀 넓은 데서 비교적 넓은 곳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취지 자체가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임으로 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매개가 될 수 있다. 우한 바이러스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장소 굳이 아신다고 하더라도 나오실 필요 없이 행사 진행 전체가 유튜브에 맞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크게 색다른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서 동참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우한폐렴만 하더라도 이게 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다, 안심하라, 또 언론이 보도하면 오히려 언론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그 언론을 비난했던 이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우한폐렴의 그 진원지인 중국 우한 포함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전히 통제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어쨌든 그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획했던 그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또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시고 정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지키기는커녕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이런 것이 모조리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이번 그 3월 1일 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집회가 열릴 계획인데 그러나 지금 이 우한폐렴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지금 내려졌던 최고 단계의 경계주의보가 완화가 된다면 뭐 항상 언제든지 집회는 열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정권이 뭐 4월 15일 날 열릴 예정인 7월 1일 예정인 선거
뭐 이걸 뭐 연기해야 된다는 일각의 네. 여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든지 네. 이 모든 책임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우한 폐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 집단에 예. 문제인 것처럼 마구 공격했다가 또 네. 대구 지역에 그런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대구 지역을 봉쇄한다고 하는 그런 발언,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뭐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네. 뭐 사퇴를 한다든지 하는 그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음모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행사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다시 이 내용들을 광화문 그 집회를 연 세력들에게 또 탓을 돌려가지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업무에 빠져들 이유는 없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우리 이 집회와 운동이 국민들이 호응하지 아니하면 지금 몇 사람 모여서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기회에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광화문에서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일련의 집회, 이건 특이한 집단이 모여가지고 하는 아주 돌출된 이상한 그 행동이 아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의 그 동의를 받고 국민 여러분과 공감을 해서 함께 움직이고 싶은 행동이다. 네. 국민 여러분이 지난 이미 10월 3일, 10월 9일 날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백만 명이 몰려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그 퇴진을 요구했고 조국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운동, 이 행동은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이다. 알아서 국민 정서나 국민이 걱정하거나 국민이 우려하는 것과 별개로 독특한 집단이 나서서 아주 우리는 뭐 마외를 간다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과 호흡하면서 네.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할 행동이기 때문에 이 집회도 우한 폐렴이 확산될 초기에서부터 이 논의가 됐었고, 그러나 초기부터 뭐 집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그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긴장도가 떨어질까봐 좀 보안을 유지했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따라주시고, 가급적이면 당일날은 나오지 마시고요. 네. 3월 1일에는 이제 그 종교 집회로 순수하게 예배는 드린다고 합니다. 아, 네. 순수하게 예배. 네. 그러니까 3월 1일 날 드릴 예배는 거기에 뭐 범투본이라는 타이틀도 떼고 문재인 퇴진이라는 타이틀도 빼고 네. 그야말로 종교 단체에서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일부 교회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월하다 해서 3월 1일은 순수한 예배로. 순수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문재인 퇴진 운동은 그날 하지 않기로 했고, 네. 그 앞날인 2월 29일에는 그런 행사를 유튜브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게 겉으로 표시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국민 에너지로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고 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서 곧 터질 것 같아. 네. 많은 국민들이 생활로 느끼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네.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사가 안 되면 그동안 벌어놓았던 것 갖고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장사가 안 됐으니까 편해서 좋겠네 라고 이 총리가 그렇게 국민들을 마치 놀리듯이 네. 조롱하듯이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정을 이끌 능력도 자신도, 그리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자들이 네, 그야말로 무능력하죠. 촛불 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네. 지금 국가 전체를 주사파라는 그런 이념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정권을 감당하지 않아야 할 자들이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냥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북한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또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네. 이런 체제라면 벌써 탄핵돼도 몇 번 탄핵돼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청원이 이미 100만을 돌파한 네. 이런 상황을 볼 지금 때 오늘 시간 27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에만 저희가 신의 한수 뉴스 전해드렸는데 12시 넘어서 100만이 넘었고요. 지금 거의 이 추세대로면 200만, 300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도고 우리 국민의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분노. 아니 대통령이 그 최초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그 숨진 사망자가 나오고 난 그 다음 날, 네. 뭐 봉준호 기생충 제작팀들을 청와대 불러가지고 뭐 네. 연기도 하고
그 오찬을 하면서 짜파구리가.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비상대책을 세우고 중국에서 나왔다 하니까 중국 이름도 쓰지 마라.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막 박상대소를 했던 이 사람들이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대책이 없다, 국민은 죽어가는데 뭐 하느냐.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전파자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은 자기들은 웃고 떠들고 놀고 네. 하는 모습을 연출되는 걸 보고 국민이 분노를 했고 네. 그 상황에서 중국에 이 돈을 지원하고 또 마스크를 350만 장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예, 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마스크 가격이 6배, 7배 치솟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없죠. 구하기가 힘든 상황. 네. 그리고 대구 지역은 봉쇄한다고 하니까 대구 거리를 보면 지금 그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내는 완전히 초토하듯이 만들어 놔놓고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들어오지 마라. 네.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아, 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이제 뭐 이 정권이 정의롭다, 공정하다, 뭐 이 투명하다 정도가 아니라 개혁적이다가 아니라 이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전혀 일말의 양심도 갖고 있지 않는 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이 뭐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네. 중국 사람이 먼저다. 북한 김정은이가 먼저다. 이지. 네. 그리고 좌파 국민들이 먼저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 네네. 자유란 말을 쓰지 않는 사람. 예.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네. 국민의 생명과 안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껴안고 가야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분노가 이게 국민청원에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3월 1일 또는 2월 29일 날 집회 유무와 관계없이 지금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야만성, 폭력성, 불법성,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놔놓고 네. 거기에 처벌을 선거 위반자들 13명에 대해서는 구속도 하지 않으면서 네.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뭐 등을 해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고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구속시켜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것도 내용도 보면요. 그마저도 이제 도주 우려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네. 도주 우려하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도주할 수가 없어요. 없죠. 매 네. 집회마다 열리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증거는 이미 유튜브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선거 마이너스 80일 전. 그런데 네. 선거 마이너스 51일 전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열린 우리당을 지원해달라라고 해서 당시에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게 뭐 탄핵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D-51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선거 인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게 있는 그렇죠. 거죠. D-80일 전에 네. 한 발언은 더욱더 선거인단이 그렇죠. 아예 네. 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보면 전혀 이 혐의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범투본이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 특히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니까, 그것도 조직적인 저항, 범국민적인 저항을 하니까 이걸 입을 다물게 하려고, 네. 이걸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법 위반을 걸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폭력행위 등 해서 청문회 한번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선거법 위반, 또 이제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일련의 고발들이 김용민이라고 하는 낙곰수, 네. 과거에 낙곰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가 평화나무? 네. 예, 평화나무 뭐 대표로 있는 예. 이 자가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이 한 7건이 돼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기각되면 또 다른 뭐 그렇겠죠. 정치자금법 네. 또는 그 모금법, 그죠? 기부금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고발해 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집회도 못하게 하고 하는 뭐 이런 일련의 시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광훈 목사님을 뭐 껴안고 뭐 떠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분이
가장 좀 잠잠할 때 나와셔가지고 용감하게 싸워주신 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옳고 먼저 깨닫고 나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분이지, 네. 정광훈 목사님이 설령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회가 멈추거나 스톱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제2의 제3의 정광훈 같은 분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또 제2의 제3의 정광훈이 나와서 나도 정광훈이다 해서 감옥에 갈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이 그거 보세요. 2월 29일 날 집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네. 2월 29일 날 왜 집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론도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화해가지고 2월 29일 날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 관심이지, 언론도 왜 2월 29일 날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 헌법을 어기고 있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 다시는 자칫하면 대한민국 체제가 회복되기 불능한 상태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국민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알리려고 네. 뭐 2월 29일도 행사하고 3월 1일도 하려고 했는데, 네.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다행히 그때는 조국이라는 아주 그 얼토당토 않는 후한무치한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웠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항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조국은 구속되지 아니하고 있고, 네.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사건도 여전히, 네. 유재수는 구속됐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송철호, 송병기 그 안에 그 자기 친구를 네. 당선시키려고 했던 핵심 당사자들, 황운하 네. 다 구속 안 됐어요. 네, 다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광훈 목사만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 국민 탄핵, 이 100만 명 넘은 걸로 인해서 정말 이 문재인 무능함과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우한폐렴, 우리는 정말 중국인 입국 금지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중국은 우리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아주 화가 나는 건데요. 네. 그 중국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요 위해라든지 가까이 있는데 몇 성에서는 이제 한국 국민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들어온 국민들을 뭐 호텔이나 이런 감금 시설에 감금시켜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무부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 당국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심정은 이해하나 중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동안 뭐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네. 그죠?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친구다. 운명 공동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작으로 한국에서 중국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겼는데 중국 당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각 자치성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체제가 각 성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명령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알고 있고, 네. 자, 우리로서는 지금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 환자가 퍼져서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9만여 명의 유학생 가운데 한 7만여 명이 아직 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2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정권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뺨을 크게 두들겨 맞은 이런 상황이 됐다. 네. 도대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어떤 빚을 지고 있나? 중국에게 왜 말 못할 뭐가 있나? 그리고 혹자는 뭐 과거 촛불 집회를 열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중국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거 아닌가? 중국에서 많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수행했던 기자들 폭행당해가지고 코뼈가 내려앉고, 네.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혼밥, 뭐 한 9끼 중에 7끼 정도를 혼밥했다고 하는,
그런 홀대를 받아가면서 네. 중국이라고 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야, 그러면서 미국 대사에 대해서는 뭐 그 북한에 대한 금강산 관광 등을 한다고 하니 대사가 그건 한미 실무 협의회 워킹 그룹에서 토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정 간섭한다고 하면서 통감이냐 하면서 해리 해리슨 대사의 코스염 뽑기 대회도 하고 네. 뭐 참수 대회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반미 반일 감정을 네. 고취시키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딴 우리에게 불리한 소식을 하더라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이 뭐 친중을 넘어서 거의 속국이라는 이야기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중국 안에 대한민국 성이 아닐까. 네. 그 정도로 된 이런 상황 같으면 맞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대답해라. 네.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한 문제다. 주권에 대한 문제다. 도대체 뭔 혜택을 입었길래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자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한 폐렴이 자국민 때문에 확산됐다 이런 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뭐 우체국에서 뭐 오늘부터 우체국에서 판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마저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좀 연로하신 분들은 아마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원래 당초 정부가 27일 날 350만 장을 풀었다. 네. 주로 이제 뭐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 마스크를 준비 안 해놓는데 그냥 뭐 대책 세우라고 하니까 관계 부처에서 빼복으로 한 거겠죠?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덜렁 발표를 했는데 가보니까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2일부터 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가족 뭐 몇 장을 구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발길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마스크 350만 장을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해서 자국민의 안전, 자국민의 위생, 자국민의 건강을 제일 먼저 책임지고 챙겨야 할 사람이 이 정권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뻑하면 과거에서는 뭐 이 정권이 뭐 했냐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뭐 메르스 사태도 그랬는데 정작 이 정권은 국민들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네. 도대체 마스크 이것도 지금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7배, 8배 가격이 치솟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에 뭐 4,000원, 5,000원 그 품귀 현상이 있어서 네. 지금 약국에 안 가보세요. 못 사요. 못 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 제대로 대한민국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이보다 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북한에서 핵 그 미사일 발사할 때 빨리 대피 훈련을 하라. 뭐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뭐 핵이 아니더라도 미사일이라도 서울 시내에 떨어진다. 우왕, 좌왕 아무 매뉴얼도 없고 네. 뭐 서류는 있는데 가보면 안 되는 상황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들이다. 그래서 네. 정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게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가 한 말입니다. 네. 그 히틀러 보고 네. 당시 한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안 된다. 내려와라.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네. 대통령으로서 역할도 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 체제를 전체 북한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골기하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거꾸로 정강훈이가 무슨 말을 했네. 정강훈이가 뭐 험한 말을 하네. 정치 발언을 하네. 아주 이 손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보지 않고 이 손만 보고 손이 더럽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만 공격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잘못한 건 보지 아니하고 문재인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강원을 막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마스크만 네. 보더라도 지금 단적인 예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하나도 없음이 여실히 이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대구 시민들은 정말 새벽 3시부터 2, 3km를 줄을 서 가면서 온 가족을 총 동원해 가면서 밀폐된 공간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수해 가면서 나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이 자체에서 열이 좀 있어서 기침도 나고 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보건소에. 그러면 지금 열이 몇 도냐고 해서 뭐 38도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병원에 오면 더 큰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 봐라.
자가격리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온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5일 동안 매뉴얼대로 네. 시키는 대로 했다가 폐렴 확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댓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대구 시민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슬픕니다. 아픕니다. 라는 청원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따르면 네. 집에서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6살 난 딸, 4살 난 쌍둥이, 아내, 5명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해외여행도 특히 중국도 갔다 오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뭐 신천지 신도도 아닌데 그런데 2주 동안 마트를 제외하고는 간 데 없는데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남구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그 집에 있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37.5도 상황에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도소가 38도가 넘어야 38도가 넘어야 선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어라 하죠. 네.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다가 고열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열로. 그래서 26일에는 열이 39도가 올라와서 쓰러지는데 119 구급 차를 타고 이제 선별 진료소를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이제 폐사전 찍어 보니까 폐렴이 있어서 확진이 됐고 그러면서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최대한 빨리 해도 하루 시간 걸리니까 네. 집에 가 있으라 해서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당뇨, 뭐 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요구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건소에 네. 또 전화를 하고 했더니 그 A 씨는 보건소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픈 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자꾸 우리한테 따지고 그러냐. 라는 식의 글을 지금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청원 글에. 네. 보건소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아픈 건 본인 잘못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등등해서 하소연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내가 혹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우리 자기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네. 이걸 보면 그 중국 후한에서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할 때 그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막 죽음을 무릅쓰고 네네. 공포를 무릅쓰고 유튜브 방송했던 거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시민 기자들이 있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응급 조치해 볼다니 그 혼자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 당국자 보건소 직원 이야기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혹시 자기가 잘못되면 이분 이야기로는 국민이 국가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미리 도움을 청한다. 라는 네. 글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보건소도 가보면 이게 이제 신천지에 썼다 그러면 그 이 우한 폐렴에 대한 확진 비용, 네. 진단 비용이 17만 5천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무료인데 네. 신천지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17만 5천 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검사 받으러 왔다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로서는.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런 자기가 열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도 이 비용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구를 네.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의료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네. 이 위급 상황에서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집에 혼자 격리되어 있거나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그냥 입을 뒤덮어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있어도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대구나 이런 TK 지역은요, 음압병상이 부족해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지만 에어로졸, 이 공기관 감염이 이제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가격리가 된다고 하니 정말 이 의료 시스템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개선은 약간 쇼하듯이 대통령이 대구 갔다가 네. 뭐 거기 대구시장하고 뭐 관계되는 장관들 불러가지고 뭐 잘해보자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뭐 비서관이 감염됐다고 해서 또 청와대까지 지금 네. 그 격리해야 되지 자가격리가 않느냐 네. 이야기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쏘갔습니까? 어디 네. 뭐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가서 막 우는 척하고 슬픈 척하고 그걸 보고 와 우리 대통령이 멋있다. 제가 기억도 나는데요.
재난 재해의 빛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네. 대통령이 그 재해 현장에 간 걸 보고 기사를 뽑은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난 현장의 그 재난 상황을 보도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고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하는 근본 문제를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현장에서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한다고 묵념 사진을 크게 찍어 보도한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7시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생겼다고 프레임을 지어놓고 이제 이 정부에서는 큰 사건이 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도착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껴안고 같이 공감했다. 이게 핵심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열불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그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중국을 차단해 놔놓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뭐 마스크를 수입을 하든지 뭐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료 뭐 시설을 또 확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거해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대구 봉쇄. 그랬다가 네. 그게 말을 잘못 전달 됐으니까 이 발언을 한 대변인은 사퇴하라.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마무리 미봉책을 지으려고 하는 이 정권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믿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 세력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 네. 도대체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정권 심판해야 되고요. 그 민심이 고스란히 탄핵 그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요. 정말 2월 29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대국민대회가 유튜브로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물론 방송 시청이겠죠. 함께 참여해서 문재인 탄핵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한 폐렴의 정점은 3월 말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 있는데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300여 명이 늘면서 우한 폐렴의 무서운 확산세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 그리고 의료시설의 인력과 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이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2월 29일 대국민대회 저희 신의 한 수도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셔서요. 저희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